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편인과 상관의 조합으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공망과 천라지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공망 같은 경우는 사주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뭐 진짜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도 안 맞아 씨발 하나도 안 중요해 라고 이제 좀 안 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어떻게 딱 통일된 그게 없는 상태예요. 저 따위가 오늘 여기서 그거를 정하고 그럴 순 없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손님들을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렇게 공망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랑 상관없이 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대중적인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망이거든요. 천라지망 같은 거는 조금 대중적이진 않아. 이거는 살짝 사주를 좀 그래도 아는 분들이 좀 얘기하는 거지. 근데 공망은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망에 원래 사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유김하고 기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맨 처음에는 연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주를 보는 관점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가 조금씩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주와 일주를 같이 보다가 또 시간이 더 지나서는 아예 완전히 일주 중심으로, 요즘 현대적인 관점이죠, 그렇게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방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이제 뭐 연주를 중심으로 이제 막 공방 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일주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역사적인 흐름만 봤을 때도 이게 그렇게 뭔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엔 난 좀 모르겠어. 내가 또 옛날에 안 살아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손님들 봤을 때 말했잖아요. 뭐 공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도 못 만나고 이제 직장도 제대로 된데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제가 공망이면 특히, 근데 제 공망일 경우에 제일 공포에 질려서 많이 와. 뭐 다른 뭐 인성이 공망이든 식상이 공망이든 뭐 이런 걸로는 공포에 질린 분들은 없는데, 재성,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재성이 공망이라서 나는 뭐 그지고 평생 돈도 못 모으고 돈도 못 벌고 뭐 돈 못 벌고 못 모으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다 공망은 아니었고, 그리고 공망인데 멀쩡하게 돈도 잘 벌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봤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긴 하나 싶은 게, 저는 말했잖아요. 기본적인 관점이 정해진 미래, 이게 아니라 타고난 성향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 육친에 공망이 들었다면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집착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요. 그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냥. 하여튼 공망 얘기를 조금은 먼저 하고 오늘 해야 될 얘기를 하려고. 초반에 밑밥이 좀 길었어요. 이 그림은 성서에 나오는 성인인데 예로니모라고, 이분이 광야에서 이제 속세를 등지고 혼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막 동굴 막 이런 자연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고, 이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부유하고 안락하게 잘 지내는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좀 고독하고 혼자 자기만의 이제 뭐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여기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원래 이게 로마의 관리인데 적당한 관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가니까 왕까지는 아닌데 이제 왕 다음으로다가 이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발달해서 씨발 내가 지적이지 않으니까 표현을 또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였어요. 근데 또 자기가 또 똑똑한 걸 스스로 알아서 왜 노력하는 천재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천재로도 태어났는데 이제 노력도 끊임없이 하는 거야. 약간 이 활자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읽고 쓰면서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 터졌던 사람 같아. 그래서 공부해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었고, 위치도 위치인데 명성이 자자했어요. 예로니모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인정을 해, 이 사람의 이제 그 박학다식함을.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근데 이 사람이 그 권력의 이제 정점도 찍고 공부할 수 있는 그거에 또 정점을 다 찍었는데, 거기서 다 부질없음을 느끼고 다 내려놓고 혼자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이게 그냥 아무거나 끄적거리는 게 아니고 성서를 번역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성서를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림을 이제 가져온 이유가 그냥 이 그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고독한 속세를 등진 그런 뜻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굉장히 흥미돋았던 게,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예술가들이 이 사람을 그렸어요. 지금 이게 다 이 똑같은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근데 화가들마다 자기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해석한 게 달랐던 거죠. 대부분은 예로니모를 그릴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막 스스로 막 고행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막 그런 모습으로 막 묘사를 해요. 한 손에는 뭐 돌을 쥐고 자기를 이렇게 막 때리면서 고행을 하고 고통스러운 듯한 그런 걸 다 참고 견딘 그런 성인으로 이제 묘사를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표정만 봐도 장난 아니야. 근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예로니모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느낌이 달라. 같은 이제 광야인데 여기는 막 동물들도 토끼들도 이렇게 뛰어놀고 여기도 물론 이제 속세에서 떨어진 곳이긴 한데 아까 봤던 거에 비하면 이제 이런 묘사들에 비하면 여기로 오면은 저 조금 모양이 그래도 좀 평화롭고 괜찮아 보이죠.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그림인데 광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건데 이 그림은 그래서 뭐냐면 예로니모가 고통스러운 곳으로 괴로운 곳으로 와서 힘들게 고행을 하고 지낸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내가 있는 그 광야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다. 굉장히 평화롭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 사람은 예로니모를 그리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기 나름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그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묘사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이제 그런 모습인데 아니야. 이쪽에서 봤을 때는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있는 것도 맞아. 속세를 떠난 것도 맞지만 혼자 잘 지내고 있다. 저는 사주를 해석을 할 때도 이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해요. 사주는 그래 어쨌거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국어가 정해져 있긴 한데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만 그렇게 딱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관점을 좀 바꿔서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그림부터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봤고 오늘 제일 중요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공망하고 천라지망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을 때 공망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공허함. 그러니까 공망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느꼈을 땐 그게 아니라 다 가질 수 있는데 가지고 나서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흥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가끔 제가 손님들한테 장난으로 이제 드립으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돈을 되게 많이 버실 건데 돈 엄청 많이 벌지만 그때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1억 5천짜리 밍크 코트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찌면서 벤치를 발로 쾅쾅 차면서 3,000만 원짜리 와인을 벽에 던지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우는 이제 그런 운이다 이제 막 얘기하면은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막 그래서 편히 장난치는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질 수 없고 뭐 관을 가질 수 없고 인성을 가질 수 없고 이제 그게 아니라 가지는데 본인이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애초에 그걸 막 그렇게 엄청나게 가지려고 노력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공망은 가질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무부여를 하지 않는다. 무심하다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천라지망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막 무슨 뭐 하늘에 그물이 쳐져 있어서 뭐 올라갈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고 이제 맨날 뭐 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깊이 들어가는 것에 특화된 글자다. 그러면 위로 못 올라가게 했으면 안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저도 좀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야 뭐가 안 된대.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또 나중에 시집가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못하고 하나도 할 줄 모르면 나중에 시집가면 다 이제 친정 욕하고 엄마 욕하는 거라고 이제 막 그러는 거여서 그러면 엄마 욕 안 먹게 내가 시집을 안 가면 되겠네. 효녀 엄마 욕 먹으면 안 되니까 시집을 안 가면 되지. 그럼 엄마 욕할 시댁이 없잖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거였거든요. 약간 지금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그물을 쳐놔서 못 올라가면 이제 못 올라간다는 거에 그거 가지고 지랄하지 말고
그러면은 올라가지나 못하는 거지. 깊이 파고들 수는 있는 거잖아. 그거에서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찰나지방을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 풀어서 공망 아까 얘기했죠. 무심의 미학이라고. 빌공짜에 이제 뭐 망할망 해가지고 아니, 단어부터가 살짝 좀 그렇긴 해. 망할망이 뭐야? 왜 이렇게 해놨어? 호신쌤이랑 이제 뭔가 할 때 좀 그게 좀 결이 잘 맞나 봐. 호신쌤 말씀 중에 존나 이제 와닿았던 게 원래는 이게 공망이잖아요. 공망인데 요즘은 또 이제 여기다 또 살을 붙여 씨발 공망살이라고. 그래서 공망살이 들었기 때문에 너는 이래서 좆될 거고 이래서 안 될 거고 막 그렇게 좀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돈 뜯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 뭐 나쁜 것만 이렇게 막 다 갖다 붙여.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준이 주역이냐 하여튼 막 모든 종류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스타트된 지점은 인간이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불행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려고 만든 건데 근데 왜 씨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데 쓰냐고. 나 이제 그게 너무 이해도 안 되고 하여튼 좀 내가 이제 족밥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공망의 원래 그냥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10개의 천간이 12개의 지지를 다 짝짓지 못해 남는 2개의 지지 그냥 딱 이거야. 정해진 의미는 원래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이니까 이렇게 10천간이 있고 이제 자축인묘 진자화묘 신유술기 12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인데 밑엔 또 12개니까 2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2개 남은 거. 이게 다야. 근데 이게 씨발 무슨 살이 들어서 공망살이 들어서 너는 뭐 재수 옴부터 가지고 가질 수가 없고 씨발 이제 왜 그렇게 하냐고.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할인업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나선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게 잘 케어를 해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씨발 왜 안 그러냐고.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망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며 실속보다 정신적 자유를 우선.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결과를 얻어도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성취욕을 느낀다거나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지가 않은 거죠. 공망을 씨발 제일 설명하기 어려워. 내가 왜 이걸 썼을까? 아우 존나 후회하는데. 근데 얘기를 하기는 해야 돼. 손님들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따가 예시도 보여줄 거지만 저는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손님들 사주 상담하면서 몇 년을 했지만 이 사람이 공망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진짜 손님 그렇게 몇천 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공망은 사실 거의 무시해도 된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근데 오늘 이거를 준비를 한 이유는 공망에 대해서 공포에 질려있는 분들이 졸라 많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발 좀 그거를 깨트리고 싶어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라랑 지망이랑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철라 같은 경우는 하늘의 문이라고 불러요. 이제 지지의 술과 해가 수레가 이제 만났을 때 하늘의 문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속적인 야망을 부리면 그물에 걸려 답답해지지만 정신 수양을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 통찰력을 얻는다. 나는 근데 또 그래 또 맨날 지사주에 없는 걸 이렇게 또 크게 느껴. 수레가 없는데 사주를 저도 처음부터 잘 이렇게 믿어가지고 처음부터 빠져선 사람은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거 다 미신이야. 돈지라도 저런 돈지랑이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래도 결국에는 씨발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랑 진짜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 자기 비하하는 그게 아니라 물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나도 이제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통찰력은
네, 강의할 때마다 이제 맨날 이렇게 자폭을 하는데 지지의 술토와 해수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성격이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씨발 이렇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나씩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늘의 무늬랄까, 이 지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뭔가 딱 정의할 수 없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 있죠.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런 증명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뭔가 많이 발달하신 분들 같아. 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람이 매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이 술과 해를 가진 분들이 이런 능력이 존나 발달했더라고. 부러워. 그래서 술과 해가 천라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통찰력이 있는 글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지망, 여기는 하행의 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지에 진토와 사화가 있을 때, 진사가 있을 때 이거를 지망이라고 하고, 사다리를 타고 나가는 대신 사다리 아래 갇힌 이들을 구하는 그물을 짜는 것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망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다른 그물이야. 진사는 통찰력은 아닌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깊이 들어가는 것들에 특화되어 있다고. 올라가지 않으면 돼. 못 올라가게 했으면 내려가는 거에는 한계가 없잖아. 그 인간들이 지구나 막 우주나 이런 거 막 탐사하고 이런데 우주로만 가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 우주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지금 해양 깊은 바다에 대해서도 인류가 정복을 아직 못한 상태죠. 정말 깊은 심해는 아직까지도 우주만큼이나 심해도 지금 인간들이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인데 둘 다 중요하잖아요. 우주만 중요하고 바다 밑은 안 중요한가? 거기도 중요하지. 비유를 하자면 천라는 그래, 우주와 같은 거고, 지망은 지구 멘틀 속으로 그냥 지구 내해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불편함이 따르는데 안 올라가고 다른 거 하면 된다고 그랬죠. 사다리를 타고 나가는 대신 사다리 아래에 갇힌 이들을 구하는 그물을 짜는 거. 그래,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못 올라가게 한 거지, 뭐 나를 그물에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뭐 그렇게 그물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한 가지 모습으로만 다 같이 달려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하고 다양하게 다들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한국 사회의 병폐야. 한국 사회는 모두가 한 방향만 이제 보고 달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대부분의 모든 사주 이런 단어들이 특수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복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복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수한 능력이 있고 특별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평탄하게 평범하게 그냥 조용히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천라지망도 똑같은 거예요. 특수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하는 통찰력이 있고, 남들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게 안 되는데 얘는 된다는 거야. 남들은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고 밑에 있는 이들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 근데 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자기의 역할이고, 그런 역할을 수행할 때 본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사주쟁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씨발 이걸 다 안 해줘. 보면은 관이라고 하죠. 이 사회의 시스템, 보편적인 시스템에 거기에 꼭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나의 큰 특징, 도드라진 뭐 나의 개성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관이 원하는, 이 사회가 원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일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속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가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왔을 때 개개인의 특성을 제대로 풀어주고 어떤 특성을 살려서 살아갈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을 다 죽여.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말 족같이 해주는 거죠. 이 관에 어떻게든 우겨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옛날에 중요했다는 거 나도 알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꼭 어디에 소속에 들어가서 남들처럼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 뭐 이따가 아주 예시 들 때 나올 건데 이제 페이커 같은 게 생각해봐. 야, 옛날에 그 페이커 같은 직업이 있었냐고. 프로게이머 이게 뭔데, 옛날 그 이론에서 뭐라고 정의할 건데 도대체 그 직업을, 그걸 직업이라고 애초에 인정은 하나?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 직업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다양해지고 계속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딱 그 어떤 한 프레임에 사람을 깎고 다듬어서 맞춰야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이걸 좀 어떻게 좀 하고 싶어. 이제 이 명식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갑술년, 갑술월, 기사일생인데 여기 일공망, 일공망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제 이쪽은 쓰리공망이에요. 연월 일이 이제 다 공망이에요. 갑신년, 임신월, 이모일인데 지금 연월 일이 다 공망이고 이제 이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게 수지고 이게 장원영이거든요. 내가 일부러 이런 애들 가지고 왔어. 공망이 들면은 하여튼 뭔가 다 재수 옹붙었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냐고 지금. 씨발 제일 잘 나가잖아. 뭐 이분들 말고도 뭐 연예인들 중에 뭐 공망 가지고 있는 상태 정말 수두룩빽빽한데 왜 일부러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애들로 뽑느라고 지금 이렇게 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또 이제 관 이렇게 있으니까 씨발 뭐 남자 보기 지지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또 여자 연예인이니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수지가 그래서 지금 인기가 없냐고. 남자친구 졸라 잘 만나고 열애설도 나고 그랬잖아요. 남자친구도 멀쩡하게 잘 만나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나보다 잘 산다 야. 나는 관공망도 아니고 난 공망 없는데 장원영도 이제 마찬가지죠. 장원영도 연월 2일까지 다 공망이야. 여기 이제 정재의 공망, 왜 장원영이 돈이 없냐고 씨발. 그리고 이제 여기 편인 인성 공방인데 장원영에서 공부를 못하냐고. 뭐 이제 뭐 안티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야, 그래서 안티 때문에 얘가 지금 돈을 못 벌어? 뭐 연예인 활동을 못해? 그냥 이제 뭐 안티나 이런 것들을,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당도 높은 과일에는 벌레가 꼬이는 법이라고. 당도 높은 과일이니까 굉장히 상품성 있고 완벽한 연예인이니까 벌레가 이제 붙는 거지. 이게 지금 공망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공망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냐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공망이 들었기 때문에 너는 재수가 옹붙었다고, 너는 다 안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지내잖아. 어린 연예인들은 잘 안 가져오려고 하는데, 근데 좀 상징성이 있어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장원영이랑 이제 수지를 가지고 왔어요. 공망이 이런 정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잘 나가는 건 대운이 어쩌고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그거 봐. 다른 것들이 좋고 내가 멀쩡하게 사주를 살려서 하면은 공망이 그럴 정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망이 졸라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라지망에서 천라를 먼저 얘기할 건데, 맨날 강의하면서 이제 진선님 얘기 졸라 이제 맨날 해가지고, 그래 이럴 거면 한번 사주를 까자. 한번 까고 가야 그래야 이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가져왔어. 근데 마침 술에 전문이라서 또 여기 이제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선님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개해년, 임술월, 병술일, 정유시 이렇게 돼서 이제 술에 이렇게 술의 천문이 이렇게 보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술의 천문이 들면 통찰력이 있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셨는데, 아까 그 술의 천문이 있으면 좀 통찰력이 있다. 뭔가 하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진선님이 이거를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게 아닌데 공부한 기간에 비하면 씨발 뭔가 자, 이 분야 재능충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렇게 사주에 이런 게 있으면 이 분야 재능충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일을 이제 영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당연히 그치, 공부한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공부한 기간도 그렇고 영업을 한 뭐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이게 좀 달라. 누가 보면 이 영업한 지 한 20년 된 사람 같아. 개인적으로 많이 부러운데, 이런 사람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그냥 책 보면 다 안다 이 뜻은 아니에요.
졸라 많이 하거든요. 공부 졸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재능이라고 생각해. 똑같이 주역을 본단 말이에요. 대학원을 가면은 자기가 주로 하는 그것만 하지 않고 다 해야 돼요. 수업을 다 들어야 돼. 저는 이제 뭐 사주 명리 하는데 사주 명리라는 듣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주역도 들어야 되고 풍수, 뭐 육교, 이제 뭐 기타 등등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주역을 들어야겠다 관심이 있기는 있는데 같이 들어도 나는 이제 뭔가 한번 듣고 나면 막 아파. 땀나.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어렵고 이제 막 힘들고 그래서 한번 이제 봤으면은 한동안 이제 못 봐. 쉬어줘야 돼. 이제 요런 이제 맷집이 좀 약하고 좀 이렇게 쪼렙인데 이제 진서님을 보면은 항상 주역 강의 듣고 있어 집에서. 그 진서님이 가끔씩 이제 본인의 핸드폰 화면이나 컴퓨터 화면 같은 거 캡처해서 가끔 보내준단 말이에요. 보내주는 거 보면은 항상 주역 강의가 같이 떠 있어. 주역 강의를 항상 들으면서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쉼없이 계속 부럽기도 하고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글자가 들어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나도 진선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분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말했죠. 애초에 종이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게 똑같지 않아. 약간 좀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나 근데 이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걔만 이렇게 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사람도 똑같다니까. 이쪽으로 발달하신 분들이 따로 있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발달 못했지만 난 또 이제 다른 게 있다 그랬죠. 내 사주에 있지도 않은 거 남의 거 이제 부러워하지 말고 내 거나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술에 전문이 있어서 결국 이분도 이제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고 진짜 하늘의 뜻인가 이걸 하게 된 게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쪽이 맞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좀 더 쓰임새 있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쪽인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잘 하셨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진선님 말고 대체할 사람이 저거 유일무이하다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하여튼 드물어. 말했잖아요 저번에 그 뭐 백호 개강 양인 얘기하면서 이런 특별한 분들이 이런 큰일 하시는 거라고. 이런 스페셜한 글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써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오늘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이렇게 종합을 다 하고 간대. 관 얘기했었죠 처음에. 그 관이 2글자지만 말했죠. 3글자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다 편관으로 친다, 편자로 친다고. 편관이 특별하게 발달하신 분들은 나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남들을 위한 선택을 하면 좋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막 이지영 얘기도 하면서 말했잖아요. 이 학습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고.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그 능력이 똑같아요. 관이 발달했으니까 입력기관이 존나게 발달해가지고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공부해서. 근데 학습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수행 능력이 빨라요. 졸라 부러워. 또 똑같은 일을 시켜도 이런 사람은 빨리 해내요.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관이 발달한 분들이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빨리 잘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실제로 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면 빨리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알아서 멈춤이 되는데 안 멈춰지는 거야. 능력이 되니까. 이제 그 얘기도 그때 편관하면 진선님 얘기했었고, 또 이제 임술 괴강에, 그리고 이제 병술 백호에, 그리고 이제 시지에 겁재를 봐가지고 이제 양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했죠.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이런 명리학 관련한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 없는데 이런 걸 만들기도 어려운데 안 되는 걸 되게 했어요. 구청 직원을 이겨서. 근데 진짜 이거를 만들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저런 제약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편견이 많고 인식이 안 좋아서. 인식이 안 좋은 걸 우리도 왜 그런지는 알고 있으니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욕하는 그 나쁜 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사기꾼처럼 보는 그게 있어서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거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좀 좋게 공신력 있는 깨끗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근데 이렇게 스페셜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지금 이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술의 천문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취적이고 능력이 좋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찰력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말했지만 무슨 진선님이 이거 해가지고 뭐 떼돈 벌고, 내가 명리학계에 무슨 큰
거성이 돼서 내가 이제 뭐 안타까리 해보려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좀 주고 싶고 그런 게 목적이라고.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본인이 행복해지는 게 있으니까 세속적인 것들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거에 연연했으면 이거 애초에 이걸 안 만든다고. 그래서 진선님 사주야말로 딱 우리 모든 걸 아우르는 그거구나. 물론 나중에 이게 정말 잘 되고 나면 그러면 진선님도 본인이 투입한 노동력 대비 뭔가 남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겠지만 근데 웬만큼 잘 되지 않고서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지금 진선님이 투입한 본인의 노동력 그렇다. 돈과 이제 뭐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의 것을 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추구해서 저는 진선님이 크게 잘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야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잘 될 걸 알아서 네가 이렇게 옆에 붙은 거냐? 씨발 때 그렇게 보일까봐 약간 조심스러운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저도 보기에는 이제 이래 보이지만 뜻은 같아요.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기회도해서 이제 같이 한 거지. 진서님이 잘 될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게 또 가시밭길 이런 것도 나도 알고 있다 했잖아요. 나도 같이 몸담고 있으니까 나도 알지 이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걸 아는데 굳이 붙겠냐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건 아니에요. 사다리를 위로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막 그 그물을 걷고 올라가고 이제 하지 말고 개인적인 수양과 공부를 하면 통찰력이 생긴다고 했죠. 딱 진선님이 전형적인 그 케이스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진선님 사주를 오늘 한번 이제 들고 왔고 이 옆은 이분은 지금 이제 갑자년 병술월 정해일이라서 여기도 술에 청문이 이렇게 있죠. 철라 써있죠. 요즘에 되게 핫한 분인데 원래도 핫한 분이었는데 더 핫해졌는데 그 이제 저속노화 유명하신 그 이제 의사 선생님 계시죠. 정연 선생님인데 오늘 그분의 지금 터져 있는 그 사건 그게 누가 진실인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에요. 내가 몰라. 내가 뭐 법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난 이제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뭐 때문에 가져왔냐면 세속적인 거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죠. 이분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디스패치에서 존나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그때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 얘기하고 그래 흔히 말하는 이제 큰일 그런 걸 하기에는 좀 심장이 쫄리고 겁이 났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애초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얽히고 그랬던 게 그래서 이제 뭐 글 같은 거, 뭐 이런 걸 좀 대신 써주고 그러면서 뭔가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는 좀 마음이 준비가 안 되신 분 같다. 많이 쫄렸던 것 같다. 좀 두려움이 많았다, 겁이 많았다라고 느꼈는데 철라가 그거잖아.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위에는 그물이 쳐져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속적인 거에 이제 욕심을 해서 올라갔더니 본인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분은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나랑 상관없는 외부의 그것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 사람 마음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이미 자기의 그것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겁이 났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죄가 없다 혹은 뭐 죄가 있다 쓰레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몰라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뭐 법원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 주시겠죠. 내 영역이 아닌 건데 그냥 이 사람이 걸어온 길만 놓고 봤을 때 그래 딱 뭐 의대 나오고 의사 되고 자기가 공부한 걸로 그걸로 돈도 좀 벌어보려고 하고 명예도 가져보려고 하고 정상적인 욕망인 것 같잖아요.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 다 이제 많이 벌고 싶고 명예욕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갖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 저는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게 사주에 술에 이런 글자가 들어서 재수옴 붙어서 꼬꾸라졌다, 뭐 인생이 망했다, 여기서 멈추게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망이고 천라지망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운명이 나에게 준 멈춤 신호이자 다른 길을 보라는 이정표.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주가 아니야.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 새끼 쉴드를 쳐주냐 또 근데
쉴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사주를 봐주는 것도 이 사람은 정작 내 강의 안 보겠죠. 그래서 저도 관심 없을 거니까. 왜 의사들이야말로 이런 거 존나 싫어하지. 한의원도 뭐 한무당이라고 존나 이제 족밥 취급하는데 뭐 사주쟁이 사람 취급하겠냐. 이 사람은 이쪽 연도 없고 사주 볼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랑 생년월일이 같거나 이 비슷한 사주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사람 여기서 멈춰서 꼬꾸라져서 좆대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말고 다른 길이 네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멈춰서 이정표를 다시 확인해봐라. 이 뜻으로 못 알아듣고 계속 그냥 안 된다는 길만 가려고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듣고 다른 길을 알아서 이제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야. 여기서 너는 천라지망이 들어서 너는 이제 못 올라가니까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넌 좋댔어. 평생 그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 줄 거면 씨발 이게 우리 같은 직업이 존재할 게 뭐가 있냐고. 그게 아니라 잠시 멈추게 된 사람도 정말 잠시 멈췄다가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제발 이게 이상하게 고켓에서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신민년, 개사월, 임진일, 이민시인데 엑소의 수호라는 멤버예요. SM 소속 가수로 이제 잘 나가는 아이돌이고 한번 뭐 그래 탑도 찍었지. 우리나라에서 탑도 찍고 그 팀의 리더니까 당연히 거기서 맡은 역할도 크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집안도 굉장히 잘 살고 아버지가 교수님인가? 맞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압구정 그 현대아파트 살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금수저 있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자란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귀친한 이제 그런 돈 살면서 한 번도 이제 고생이란 걸 안 해보고 산 그런 도련님이고 공부도 되게 잘하고 집안이 좀 그런 집안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 딱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이제 밟아온 이제 그런 친구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친구를 진사지망이 갖고 왔냐. 사다리 못 올라간다. 사다리 올라가지 말라며. 얘 뭔데? 얘는 올라갔잖아. 그 얘기를 할 건데 데뷔하는 게 졸라 힘들었어요. 처음에 수호가 SM에 연습생 들어갔을 때가 샤이니의 태민이랑 종현이랑 연습 같이 했어. 근데 태민이랑 종현이 먼저 샤이니를 데뷔했어. 심지어 태민이는 수호보다 어려. 나이 차이 이런 거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그쪽에서는 한 살 한 살이 진짜 많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을 빨리 데뷔시켜야 그래야 회사에서 많이 뽑아먹으니까 나이가 많은 애들은 데뷔를 시켜봐야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다 보니까 나이 많은 애들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린 애들을 더 선호하는 게 있어서 그래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데뷔를 하면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보다 어린 애가 먼저 데뷔를 했어? 그러면 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이 데뷔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미치는 거야. 정신병이 와. 왜 연습생 하다가 정신병 오고 이런 애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데뷔를 못하게 된 이제 이렇게 남겨진 애들이 그때 퇴사를 많이 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거든. 가능성도 없는데 근데 그 와중에 나도 할 맛이 안 나는 거야. 데뷔조를 꾸릴 때 같이 했을 거거든요. 같이 뭔가를 맞춰보고 같이 달리고 했는데 누구는 됐는데 나만 안 됐어. 남겨진 애들이 많으면 또 모르겠어. 근데 다 됐고 나만 안 됐어. 나만 안 됐으면 이 할 맛이 안 나죠. 이게 뭐 성인들도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릴 때잖아요. 10대니까 한참 예민하고 또 이제 그 또래와의 그게 제일 중요한 나이인데 이게 정신병이 안 올 수가 없다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겨내고 데뷔를 했죠. 그 짓을 7년을 견디고 샤이니 데뷔하고 한참에 샤이니가 2008년인가 데뷔했고 엑소가 2012년 데뷔야. 그동안에 계속 이제 연습만 한 거야. 이런 거구나.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뷔할 때부터도 녹록지가 않았어. 얘네 지금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멤버 있어. 다른 멤버는 4개월 만에 데뷔해서 씨발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 복불복인데 하여튼 이제 이 친구는 쉽지가 않았어. 남들은 4개월 만에 하는 것도 나는 7년이 걸리고 그럴 정도로 좀 쉽지가 않다.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 데뷔 때부터 이제 그런 걸 이제 겪었고 근데 데뷔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게 엑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한 번도 얘가 뭘 잘못해가지고
팀에 민폐를 끼친 적은 없어요. 보면 다 다른 것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멤버가 됐든. 맨 처음 스타트는 처음에 엑소가 이제 막 뜨니까 말했잖아요. 당도 높은 과일엔 벌레가 씨발 꼬인다고. 그래서 벌레가 꼬여가지고 막 뭐 수원의 아버지가 친일파다. 그래서 얘가 친일파 집안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미친 듯이 뭐 기사가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얘는 너무 놀란 거야. 울면서 아버지한테 막 전화하면서 진짜 우리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냐고 엉엉 울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퍼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엑소가 막 떠서 정점을 이제 찍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찬물을 확 끼얹은 거야. 그 일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때 진짜 완전 축제 분위기였는데 엑소가 그 전에 그래 얘가 데뷔도 늦었지만 데뷔하고 나서도 초창기에도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데뷔 초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SM 최초로 망돌 나왔다. SM 최초로 모든 그룹이 망하는 그룹이 나오는구나. 이 얘기 졸라 많이 들었어. 물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얘기지만 초창기에는 근데 그 얘기를 졸라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대 속에 데뷔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대중적인 성적이 좀 낮았어요. 그 화제된 거에 비해서. 그 지금까지 역대 선배들이 보여준 성적들을 데뷔하자마자 그냥 막 뭔가를 찍고 막 이제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만큼의 성과를 못 내서 존나 이제 마음고생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으르렁을 만나면서 이제 그렇게 정점을 찍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친일파 논란이 확 터진 거야. 그것도 이제 그룹의 리더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막 미치는 거야. 멘탈이 터지지. 결국에는 그런 기사 막 내고 댓글 썼던 사람들을 다 고소 쳐먹고 다 줬댔죠. 근데 엔딩은 그렇게 났지만 그 일을 겪은 것 자체가 얘한테는 씨발 이게 보통 그거냐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리더인데 내 팀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야. 우리 집 막 가정사 막 이런 걸로. 물론 잘 풀려서 지금은 다행이지만 그때 당신은 씨발 죽고 싶었을 거야.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 터진 일들이 사실 더 이제 재밌는데 멤버들이 씨발 자꾸 탈퇴하고 멤버들이 자꾸 뭘 해 자꾸. 그러니까 이게 멤버가 많다 보니까 바람잘 날이 없긴 해. 원래 12명으로 시작했으니까 씨발 한 달에 한 명씩만 개척을 줘도 1년이 다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2명이 아니야. 지금 몇 명이야? 5명인가 6명인가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다 이제 소송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얼룩이 져서. 근데 그 와중에 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단 한 번도. 얘랑 상관없는 문제들로 씨발 자꾸 팀이 그 흥망성쇠가 씨발 아주 그냥 미치지 널뛰듯 하는 거야. 그냥 단번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 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최근 그 무대였는데 수호랑 찬열이라는 멤버랑 이제 그 둘만 무대에 선 적이 있어요. 말했잖아요. 멤버 원래 12명이라고. 12명인데 다 없고 둘만 무대에 올라온 거야. 근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엑소 팬도 아닌데 씨발 뭔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12명일 때 그 기세가 있었는데 12명이었다가 이제 2명까지 된 그 모습을 보니까 얘가 지금 보통 속이 아니겠구나. 되게 임진 괴강에다가 보통이 아니지 얘도. 내색은 안 하지만 내색을 못하니까. 그 최근에 컴백했을 때는 6명인가? 몰라 진짜. 하여튼 이제 절반으로 확 줄었어. 12명이 아니야. 진사지망을 보면서 쉽지가 않다.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얘기했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깊이 파야 된다고. 이 친구가 당연히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근데 언젠가는 알 수도 있겠지. 꼭 사주나 이런 걸 안 봐도. 그러니까 페이커가 사주를 안 봤는데도 자기 길을 찾아서 간 것처럼 이 친구도 알 수도 있겠죠. 올라가려고 좋은 성적만 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그런 자기 이정표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친구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막 얘는 진사지망이 들었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못 들 거야. 엑소는 최고가 되지 못해. 이 뜻이 아니라 왜 가져왔냐면 집안이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안 얘기했고 그리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얘는 한 번도 외모에 기복이 없었어. 중간중간에 연예인들도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잠깐 이제 자기 관리 실패해가지고 뭐 살이 찌든가 이제 흘러내리든가. 근데 아니야, 얘는 항상 존나 빡세게 살아. 절대 그렇게 해이해지지 않게 되게 빡세게 살고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연기도 잘해. 아까 말했죠, 공부도 잘한다고? 뭐 운동도 잘해, 다 잘해. 뭐 하나 뭐가 부족하고 얘가 뭘 노력을 덜 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순탄하게 오르지 못해.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친구가 사주가 나빠서 재수 온 붙어서 그게 아니에요. 이정표를 다시 확인하라 그랬어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제일 중요한 얘기야. 저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저도 예쁘고 잘생기게 나도 좀 그렇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뭐냐 라고 하는데 다 가지고 있어. 얘가 못 가진 거 없어. 다 가지고 있거든. 쉽지 않아. 저는 항상 성님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통의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 다른 형태의 고통인데 근데 내가 짊어지는 고통의 무게는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얘가 가지는 고통이 남들이랑 좀 다른 형태인 거는 맞을 건데 그렇다고 얘가 고통이 없냐 고통이 적냐 남들보다 적은 고통을 지고 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 연습생부터 얘기했죠. 야 그래도 엑소는 좋은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모든 전폭적인 서포트 받아가지고 데뷔했는데 뭔 고생을 했다는 거냐 엑소가. 다른 무명 가수들 봐라는데 말했잖아요. 기라성 같은 그 선배들의 기록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데뷔를 해요. 신인들이. 아니 우리 뭐 장기자랑이나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하는 겁니다. 내 앞사람이 막 날라다니는 거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재밌게 잘하면 그 다음 내 차례면 미치잖아요. 나 어떡하지 그냥 뭐 짧은 그냥 뭐 장기자랑 자기소개만 해도 그런 건데 얘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내 앞사람들이 내 선배들이 다 쭉 성공 가도만 달려왔어. 내 직속 선배가 동방신기였던 거야. 그 위는 씨발 H.O.T. 그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 SM 최초로 군무도 안 되는 아이돌, 뭐 SM 최초로 라이브가 안 되는 아이돌, 막 SM 최초로 망하는 아이돌 나왔다 막. 그래 이 얘기 졸라 많이 나왔었어. 근데 얘가 그 그룹의 리더였단 말이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씨발. 죽고 싶지. 자기도 그만큼의 그거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래 투자 졸라 많이 해준 거 알아. 그만큼의 뭔가를 내가 빨리 우리가 빨리 잘 돼서 그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음원 차트에서 맨날 나가리 돼. 미치겠는 거야. 마음고생 졸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씨발 지금까지도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탈퇴하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어. 중간에 뭐 스캔들 나서 어쩌고 중간에 막 결혼해서 애 낳고 재밌어. 그룹이 바람 잘 날이 없어. 그 와중에도 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물론 여기서 다 밝혀지지 않은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팀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그게 없단 말이죠. 뭘 안 했어. 근데 하여튼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능력에 출중한 것 같아도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그게 아니다. 다른 영역이 분명히 있다. 제발 좀 젊은 친구들이 그 얘기를 알아줬으면 해서 엑소 수호 갖고 왔어. 그래서 공망과 천라지망은 그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니까 운명이 나에게 준 멈춤 신호이자 다른 길을 보라는 이정표. 멈춤 신호지 좆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랬어. 제발 사람이 발복하고 크게 잘 되기 전에 있잖아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행복의 그 첫 스타트 지점은 다들 불행처럼 보여요. 지금 내가 달려가다가 뭔가 가로막혔어. 못 가게 됐어. 그러면 막혀서 나는 여기서 좆된 게 아니거든요. 막혔으면 여기 말고 다른 길로 가면 더 좋은 게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내가 달려온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해서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공망과 천라지망. 나는 여기까지입니다.